많은 과학자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생각에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를 모르고 지내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과거에 진화론을 가르치면서 그게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용감하게 가르쳤던 거예요. 지금도 저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이와 같은 전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과학자면 의당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 의식조차 하지 않고 그냥 이걸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그 첫째는 뭐냐면 우주 안에 있는 이 결과들은 모두가 다 자연현상, 자연법칙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결과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생각을 우리는 이제 내추럴리즘이라 하죠. 자연주의라 합니다. 하나의 사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증명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 자연현상으로 생긴 건지 다 확인해 본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보면 이것은 사상이고 그리고 하나의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각을 갖게 되는 이유는 바로 초자연적인 존재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 안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모든 것을 자연현상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연주의의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이 자연법칙이 우주 만물을 진행시키는 데 있어서 이 자연법칙은 어디서나 동등하게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균일하게. 여기는 이런 자연법칙이 적용이 되고 여기는 또 다른 자연법칙이 적용이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모두 똑같은 자연법칙 하에서 진행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건 공간적으로 그런 것이고 시간적으로는 어떠냐. 옛날부터 쭉 시간이 흘러왔습니다. 그동안에 쭉 우주 만물이 진행되어 왔어요. 이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과거나 현재나 동일한 자연법칙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생각을 우리가 바로 균일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니포미티라는 거죠. 이 생각은 이 말을 모르는 사람들이, 용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현대인들의 상당수는 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더욱 그렇고요. 여기서 만약에 벗어난다면 과학자라는 말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현대의 깊이 번져 있는 이 사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류가 모두 옛날부터 지금까지 쭉 그래왔던 건 아닙니다.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생각들이 달라져 왔는데 현재 이 시대는 바로 이와 같은 사상을 아주 밑바닥에 깔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전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이라 하는 것은 사실은 이와 같은 믿음 위에서 출발한다 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균질한지 옛날에도 그런 자연법칙이 적용되어 왔는지 우리 증명해 본 적이 없습니다. 모르지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의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전제이면서 현대 과학은 이것으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얻어진 결과들이 뭐냐? 이제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는 현상과학, 그러니까 현재 진행되는 것을 연구하는 학문들, 실험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관찰할 수도 있고 테스트해 볼 수도 있고 그런 과학들, 이것은 거의 비슷합니다. 보는 눈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걸 관찰해 가지고 과거는 어떠했을까, 이것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게 됩니다. 우선 첫째로 천문학에서 우리가 관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외부 은하들에서 오는 빛을 현재 조사를 해봤더니 적색 편의가 나타나더라는 거죠. 네.
적색편이라는 것은 이 스펙트럼의 선들이 적색 쪽, 파장이 긴 쪽으로 치우치는 현상입니다. 이건 바로 파장이 늘어난다는 얘기고, 그것은 도플러 효과로 해석을 할 경우에 우주에 있는 은하들이 멀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거리들이 서로 멀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주는 이 은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들의 거리가 멀어진다는 것은 결국 우주의 사이즈가 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주 팽창설을 얘기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주 팽창설까지는 어느 정도 현상과학으로서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적색편이가 나타나는 다른 경우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일단 우리가 그것을 움직임, 은하의 움직임으로 해석을 할 경우에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은 이치적으로 좀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주에 있는 은하들이 가만히 있기가 어렵거든요. 만유인력 때문에 충돌을 해야 됩니다. 서로 끌어당겨져서. 근데 왜 충돌을 하지 않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뭔가 반대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충돌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보았을 때 이 우주 팽창설은 어느 정도 현상과학으로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면도 있고 우리가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팽창한다. 근데 과거는 어떠했는가? 이걸 생각을 할 때 현재 과학자들은 그런 팽창하는 것이 과거에도 계속되었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사이즈가 작았지 않겠냐 하는 거죠. 그러면 최초에는 아주 작은 공간에 현재 우주 안에 담겨있는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모여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곳에 모여 있다가 이것이 팽창하게 된 동기는 폭발하지 않았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힘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폭발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폭발을 하게 됐고 우주는 커졌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가스들이 뭉쳐지면서 천체들을 이루고 그리고 은하들을 이루고 그래서 오늘날 지금 은하로 구성되어 있는 이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도 가만 보면은 결과적으로 뭘 말할 수 있는 거냐 하면은 균일성이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팽창하고 있다면 옛날에도 그랬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처음에는 아주 작은 상태로 시작을 했다고 보는 겁니다. 마치 풍선을 불려서 커졌다. 그럼 옛날에는 어떻게 됐을까? 바람을 훅 빼버리면 되는 거죠. 그러면 슉 줄어드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계속 뛰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도 따지고 보면 균일성 그리고 이 과정에서는 초자연적인 존재는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 하는 내추럴리즘이 연관이 돼서 이와 같은 이론을 전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빅뱅 이론, 대폭발설도 결국은 그 두 전제하에서 이루어진 그런 이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생물에 있어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생물들을 가만 보면 지구상에 여러 종류의 서로 다른 이게 구별되는 생물들이 있는데 이 생물들을 가만 보면 변화합니다. 사람도 조금씩 변화하고 개구리도 변화하고 개도 조금씩 변화합니다. 동일한 후손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변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한 종 안에서 변화되는 변이들.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거는 현상과학으로서 부인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런 문제에 접하게 되는데 뭐냐 하면 그러면 현존하는 이 많은 다양한 생물들은 어떻게 생겨난 것인가? 어떻게 생겨서 지금에 이르게 된 것인가? 이것을 생각할 때 있어서 이제 견해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계속 변해왔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공통의 조상을 생각을 하게 되고 이게 단순한 생물부터 시작을 했고 물론 이 단순한 생물은 무생물로부터 출현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점차로 연속적인 변이를 반복해서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다양한 생물들을 이루게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진화론이죠. 생물의 진화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보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 전제가 작용된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지구를 봅니다. 지구에서 일어나는 현상들 보면 오늘날 물의 순환에 의해서 물이 증발하고 비 떨어지고 흘러내립니다. 깎이고 쌓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늘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큰 견해 차이는 없습니다. 매우 느린 속도로 진행이 됩니다. 때때로 어떤 약간의 격변적인 일이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해일이 생긴다든지 땅이 갈라지는 현상들로 인해서 해일로 인해서 급속도로 침식과 퇴적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일이 있습니다. 또 화산 폭발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도 상당히 현재는 지역적인 내용입니다. 일부에서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지구 전체로 보면 현재 진행되는 것들은 매우 느리고 소규모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현재 관찰하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건 다 같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구는 과거에 어떻게 진행되어 왔겠느냐 하는 것에 있어서도 이제 생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들을 보면 지구 표면에 두꺼운 퇴적층이 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많은 화석들, 생물들의 그 시체들이 보존된 것들이 발견이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결과인가? 이걸 생각할 때 우리가 앞서서 봤던 그 두 가지 그 전제를 가지고 현상을 관찰하고 그리고 해석을 하면 옛날에도 그렇게 느린 속도로 천천히 진행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두꺼운 퇴적층은 쌓이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리리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대 지질학자들은 이걸 고생대니, 중생대니, 신생대니 시대로, 지질 시대로 분류했고, 그리고 여기서 발견되는 이 생물들은 밑에 것은 옛날 시대의 생물, 위로 올라갈수록 새로운 시대의 생물이므로 이것이 바로 시간이 지나면서 각각 진화해서 생긴 생물들이 그 지층 속에 들어가서 묻혀가지고 오늘날 발견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저 화석을 진화의 순서, 증거라고 삼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과서에서 볼 수 있는, 과학 교과서에서 볼 수 있는 그림입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배우니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내용들을 보면 결국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대존재가 된, 증명하지 않은 그 전제들로 인해서 각 분야별로, 학문별로 그렇게 해석해서 우리가 그 과학의 내용들을 얻게 됐고 그걸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결국 천문학에 있어서는 자연주의와 이 균일설, 이것이 결국 대폭발설을 만들게 합니다. 그 증거라는 것은 아주 매우 희박합니다. 아주 적은 증거. 그 전체의 과정을 설명하기에는 아주 부족한 그런 증거밖에 없습니다. 생물학에서 이 자연주의와 균일설이 만나면 이것은 진화론을 낳게 합니다. 생물의 진화. 그 다음에 진화, 지질학에 있어서는 이 자연주의와 균일설이 만나게 되면 앞에서 보았던 오랜 지질 시대에 걸쳐서 일어났던 지구 역사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모식적으로 이렇게 살펴본다면 어떤 내용이 되는 거냐면 이 가정 A에서 얘기한 균일설 그리고 내추럴리즘, 자연주의, 이건 가정입니다. 전제입니다. 그걸 전제로 해서 현재 보고 있는 우리 데이터들, 이것을 해석을 하면
바로 이런 결과를 갖게 되는 겁니다. 진화론, 그리고 대폭 발설, 그리고 수십억 년 된 지구, 우주는 뭐 백몇십억 년이라고 그러죠. 이런 오래된 우주와 지구 역사를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과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데 대해서 이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의식을 갖지 않습니다. 보통은, 왜냐하면 저 전제가 별로 하자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마치 이것은 이것과 비슷하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 기하학에서 보면 이런 공리라는 게 있죠. 공리는 증명할 필요가 없는 아주 당연한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뭐 평행선은 만나지 않는다든지 이런 얘기, 이건 뭐 증명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것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처럼 오늘날의 현대 과학자들은 이 내추럴리즘이라는 거, 자연주의와 그리고 이 균일설, 이 내용을 증명할 생각도 안 하고 이거는 아주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 이것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진화론자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다 뭐 나쁜 사람들이 아니고요. 그들 중에 어떤 분들은 그냥 이게 맞는 줄 알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시대의 전반적인 흐름이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잘못된 것을 모르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크리스찬들입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찬들은 성령을 믿고 초자연적인 존재이신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이 하신 일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성경의 기록을 보면 내추럴리즘, 모든 것이 자연현상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것들이 운행될 수 있도록 인간이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시려면 자연 법칙이 필요했을 겁니다. 서로 끌어당기는 힘, 만민력도 만드셔야 될 거고 전자기력도 만드셨을 거고 필요한 그런 법칙들을 만드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진행되도록 내버려 두시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면 맨 처음에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우주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이 자체는 내추럴리즘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 우주와 지구의 역사 가운데,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개입을 하셨다고요. 중간중간에.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노아의 홍수와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직접 일으키시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으로 오셔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이런 것도 다 자연현상을 초월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내추럴리즘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자연현상으로 이루어진 결과가 아니니까요. 그리고 유니포미티, 균일설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 지금 시간의 흐름에 있어서도 보면 때에 따라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신 일들이 있습니다. 이걸 고려하지 않고 모두 자연현상만으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처음에 창조로 이루어지네요. 또 노아의 홍수로 이루어진 그 많은 격변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들을 모두 현재 진행되는 것들, 그런 작은 일들로 풀어 해석을 하면 전혀 다른 역사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결과를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장소에 따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주 안에서 다 균질한 게 아니라 비슷비슷한 이 분포도가 비슷한 게 아니라 우리 지구는 특이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하시고 인간이 거주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특이합니다. 그러나 현재 일반 과학자들은 우리 지구와 같은 천체는 어디든 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평균적으로 통계학적으로 균질하다면 그런 천체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도 우연의 결과로 생명체가 있을 수 있다 해서 외계인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지구를 독특하게 만드셨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점으로 보았을 때 우리는 이런 가정을 통해서 얻어진 이 결과를 수용할 수 없게 됩니다.